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커 쿠버네티스 위드 카인드 클러스터 실습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도커를 많이 사용했지만 도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커에 대해서 먼저 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커를 누가 질문을 한다면 도커는 단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격리된 환경이다 라고 얘기만 하시면 완벽한 답이 되게 됩니다. 자, 도커는 컨테이너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패키징 및 실행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을 격리를 통해서 실행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도커의 역할은 실행 환경이 다 다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기 위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설치해야 될 저희가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도커 자체에서 격리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즉 도커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드셨던 어플리케이션은 버전에 문제없이 혹은 실행 환경에 상관없이 실행이 가능하게 되죠. 자, 그래서 도커 이미지와 컨테이너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도커 이미지는 앱과 같이 필요한 환경을 담은 설계도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거를 실행시키면 작동 중인 프로그램이 되는데 그걸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도커 컴포즈라는 도커 파일이라는 걸 저희가 작성을 했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실습했던 내용은 만약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통해서 배포하고 싶다라고 하는 MSA 개발을 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겠죠. 자바 17 기반에 그 다음에 작업된 파일은 아카이브 파일은 자르 파일이고, 그 다음에 접근 포트는 8080으로 선언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위한 명령어를 작성해주면 된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거를 도커 파일로 작성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롬에 저희가 베이스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카피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아카이브 파일을 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익스포즈를 통해서 저희가 내부에 접근할 수 있는 포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엔트리 포인트를 통해서 자바 마이너스 자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르를 놔둠으로써 여러분들이 실행시킬 수 있는 도커 이미지를 만들게 되겠죠. 자, 근데 이런 도커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다 보면 실행시킬 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커 컴포즈라는 기술이 나오게 되겠죠. 자, 도커 컴포즈는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하나로 실행해서 저희가 정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자, 저희는 앱과 DB를 합쳐서 만들었고요. UI를 따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커 컴포즈, 그 다음 빌드 마이너스 F 파일을 연결해 주시고 마이너스 T 태그 네임을 지정해 주시면 이 태그 네임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서 저희가 실행시킬 수 있는 컨테이너가 또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근데 저희가 안 했던 것 중에서 도커 볼륨을 안 했습니다. 도커 볼륨을 안 했던 이유는 저희가 쿠버네티스에서 PV와 PVC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퍼시스턴트 볼륨과 퍼시스턴트 볼륨 클라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안 했는데,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거는 데이터를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컨테이너가 삭제되고 다시 올라가면 예전에 사용했던 데이터들이 모두 다 삭제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볼륨이라는 걸 통해서 외부에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도커 엔진에다 놓게 되면 스토리지 볼륨이라고 얘기하고, 도커 외부인 운영체제에 놓게 되면 마인드 마운트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도커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을 이제 사용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오케스트레이션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자, 클러스터는 여러 대의 서버를 하나의 시스템처럼 묶어서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회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안에는 노드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노드는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노드는 제어를 담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노드들은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워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클러스터가 기반이 되고 그 안에 노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굉장히 제품이 많습니다. 자, 클러스터의 종류는 미니쿠베, 그 다음에 카인드, 그 다음에 K3S, 마이크로 K8S 이와 같이 로컬 개발용도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와 그 다음에 온프레스 및 엔터프라이즈 용도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수업이기 때문에 로컬 개발용, 여러분들이 환경에서 제일 돌리기 편한 카인드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클러스터가 만들어졌다면 클러스터를 이제 만들어주는 클러스터 내부로 이제 명령을 실행시키는 데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인 쿠버네티스가 됩니다. 자,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동 재시작, 그 다음에 스케일링, 그 다음에 자원 최적화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의 구성 요소는 파드, 그 다음 리플리카 셋, 디플로이먼트, 인그레스, 서비스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작업 시나리오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자, 컨테이너가 문제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재시작돼야 되겠죠. 아닌 경우에 여러분들이 또 서버를 껐다 켜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러지 않고 쿠버네티스가 관리하는 영역이라면 자동으로 재실행시킬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 수가 유동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10개를 사용했는데 너무 적다. 그럼 늘리면 되고요. 만약 10개보다 좀 적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작동되는 컨테이너 수를 조정해서 리소스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애들이 쿠버네티스가 되게 되겠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케스트레이션을 정의한다면 IT 시스템에서 오케스트레이션 도구가 여러 서비스, 컨테이너, 인프라, 자원 등을 자동으로 배치하고 연결하고 유지하도록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능은 없고요. 지휘만 하게 됩니다. 자,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 배포, 자동 재시작 복구, 그 다음에 자동 확장 축소, 그 다음에 서비스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로드 밸런싱, 그 다음에 비밀 설정 정보를 관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핵심 오브젝트를 갖고 있는데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파드는 최소 단위고요. 컨테이너, 아까쯤에 만들었던 도커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만들었을 때 최소 단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영역을 파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파드의 개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걸 리플리카 셋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리플리카 셋을 관리하는 아이들을 디플로이먼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드가 만들어지면 컨테이너 내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가 클러스터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와 연결을 위해서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민감 정보 같은 걸 설정하기 위해서 컨피그 맵스와 그 다음에 시크릿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PV라고 하는 퍼시스턴트, 그 다음에 볼륨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요청해서 그 파드마다 요청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퍼시스턴트 볼륨 클라임이라고 하는 애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그레스 컨트롤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도메인이나 이름을 URL 경로에 따라서 트래픽을 적절히 서비스로 라우팅해주는 아이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저희 수업에서는 파드부터 그 다음에 인그레스 컨트롤러까지 모두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쿠버네티스를 학습하시거나 쿠버네티스를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보셨던 도커와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그 다음에 카인드 관계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인드는 여러분들이 클러스터를 만들 때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이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클러스터 내부에 작업 지시를 내리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커는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거는 파드 안에 들어가서 컨테이너들로 동작이 되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구조로 동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 정리를 좀 이제 최종적으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는 하나의 쿠버네티스 시스템 단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클러스터 내부에는 노드와 파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는 워크 노드와 파드를 갖고 있는 워크 노드와 그 다음에 각각의 워크 노드에게 일을 시키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애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부에 있는 클러스터를 내부에서 외부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서비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클러스터를 이제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는 CLI 명령어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게 kubectl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하셔야 될 게 저희가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클러스터를 저희는 kind라고 하는 클러스터를 설치해보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치라기보다는 그냥 명령어만 받아오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실행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kind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명령어가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캡처 뜨셔서 여러분들 모니터에 붙여놓으시고 자, 수업하는 내용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kind는 가장 중요한 거는 kind는 도커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커 데스크탑이 켜져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실습한 내용입니다. 실습할 내용은 저희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엔진엑스 웹 서버를 배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인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엔진엑스 파드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노출하고 그 다음에 포트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파드를 삭제하고 서비스를 삭제하고 클러스를 삭제하는 순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쿠버네티스의 모든 것들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파드를 생성하고 클러스터의 파드를 생성하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먼저 도커를 켜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커가 켜졌으면 이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저희가 인트로 때 말씀드린 카인드 클러스터를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하나 열어주시고요. 브라우저에서 주소는 kind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si, 그 다음에 gs, 그 다음에 k8s.io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설치하는 방법이나 클러스터를 만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유저 가이드의 퀵 스타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만드는 방법이나 create라든지 이런 명령어들은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바로 YAML 파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수업은 저희가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내려가셔서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유저 가이드 보셨으면 퀵 스타트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인스톨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셔서 저희는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파워쉘 부분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명령어를 대충 보시면 컬 명령어를 사용해서 받아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kind window amd64를 저희가 필요하신 부분에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라서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워쉘을 하나 열어주기 전에 저희가 작업할 공간은 저희가 레파지토리에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폴더도 하나 만들어서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 컴퓨터를 하나 열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C에, 그 다음에 이클립스에 저희 이클립스,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레파지토리 들어가셔서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 폴더는 kind라고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ind 폴더 들어가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주소를 먼저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방금 보셨던 이 명령어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파워쉘에서 해달라고 했으니까 파워쉘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쉘을 실행시켜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워쉘로 들어왔습니다. 자, cd 해주시고 그 다음에 kind 폴더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방금 전에 저희가 브라우저에서 보셨던 명령어를 갖고 와서 실행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 들어오셔서 저희는 컬 명령어만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복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습니다. 복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저희 터미널로 오셔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쳐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컬 명령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dir로 저희가 kind 갖고 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kind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근데 kind exe로 변경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 컴퓨터 들어가셔서 자, 파일에 F2 눌러주시고 네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kind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kind가 되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명령어를 가지고 여러분들 클러스터를 만들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가 클러스터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저희가 먼저 만들기 위해서 클러스터 YML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YML 작성 방법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다시 도큐먼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우저에 보시면 밑에 쪽에 내리다 보면 저희가 도큐먼트에서 저희가 kind config를 만드는 방법이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그림들 지나가고 자, 여기 보시면은 클러스터를 이그젠 만들 때 이렇게 config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onfig를 사용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자, 그래서 내려가셔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뭐 요거 저희가 서비스랑 같이 만들 거니까 밑에 mapping port to host machine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저희는 도커 기반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이 YAML 파일을 만들기는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면 띄어쓰기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VS 코드에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열린 화면에서 자, 오픈 폴더는 저희가 방금 전에 만든 카인드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에 저희 프로젝트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카인드라는 폴더를 오픈 폴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YAML 만들기로 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누르셔서 뉴 파일에서 뉴 파일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kind config 하신 다음에 YAML 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예시로 되어 있는 애를 갖고 와서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복사해서 갖고 오면은 저희가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는 kind config YAML을 다 만들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좀 수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할 부분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롤은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드, 클러스터를 만들면 노드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컨트롤을 만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컨테이너 포트. 저희가 컨테이너 포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얘를 실행시킬, 그러니까 외부에서 실행시킬 아이가 아니고, 자, 컨테이너, 여러분들한테 클래스 내부로 들어갈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엔진X를 30080으로 연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포트는 저희가 외부에서 연결할 거기 때문에 8080이라고 호출하게 됐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만들고 난 다음에 엔진X는 어떻게 호출한다?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떼댕 8080으로 외부에서 호출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listen, 애드레스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UDP가 아니라 TCP를 작업하고 있죠. TCP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완료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얘를 실행시켜서 클러스터를 만들면 되겠죠. 자, 저장을 먼저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터미널로 들어가셔서 바로 실행시켜서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는 아까쯤에 PPT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좀 지워주시고, 자, 명령어는 kind죠. kind를 만들 거니까 kind create, 그 다음에 cluster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임 하나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을 안 만들면 그냥 kind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kind가 됩니다. kind로 만든 클러스터는 앞에 프리픽스로 kind라는 아이가 붙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희는 데모 연습용이니까 데모 하이픈 그 다음에 클러스터, 자, 이렇게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에서 갖고 올 때 아까쯤에 config 명령어를 사용해달라고 했고요. 자, 그럼 config, 자, config 명령어고요. 자, 그 다음에 config에서 kind 하신 다음에 탭을 쓰시면 이렇게 kind config YML 파일을 여러분들이 실행시킬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쯤에 보셨다시피 이제 create 클러스터가 실행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데모 클러스터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클러스터에 관련된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싶다면 후배 클러스터 인포를 보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당연하죠.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카인드를 조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인드 자체로 조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거 복사하셔서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뭐 이렇게 보시게 될 겁니다. 뭐 별 내용은 아니죠. 그래,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할 러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카인드를 통해서도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어를 먼저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카인드, 그 다음에 get clusters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데모 클러스터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확인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클러스터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거는 작업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쿠버에서 쿠베CTL에서 config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current, 그 다음에 hyphen, 그 다음에 context라고 해주시면 이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아이가 지금 보이시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 개가 있다면 이렇게 검색도 가능합니다. 자, 쿠베 CTL config, 그 다음에 get hyphen context.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표 표시된 것들은 뭐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클러스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개라면은 얘도 있고 다른 거는 별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명령어를 가르쳐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클러스터 작업을 할 때 클러스터는 여러 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클러스터가 어떤 거인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부터 적용하는 클러스터는 지금 보시는 별표 처리된 이 클러스터 내부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클러스터를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아까쯤에 보셨던 파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드는 엔진엑스를 가지고 만들 거고요. 자, 당연히 쿠버CTL 명령어로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럼 저희가 파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파드를 저희가 YML 파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저희가 명령어를 쳐서 파드를 YML을 만들고 그 YML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수정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는 쿠베 CTL이고요. 자, 그 다음에 run이라는 명령어로 만들고요. 이름은 myNginx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은 그레이브 백틱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 거니까 저희는 nginx를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도커가 받아와서 nginx를 해줄 거 컨테이너로 만들어 줄 거고요. 한 칸 띄시고 백틱, 그 다음에 하이픈, 그 다음에 사용되는 포트부터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0 포트를 사용하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백틱 하나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실행을 안 시키고 파일을 만들 거기 때문에 드라이런을 실행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드라이런,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뱉어 낼 거니까 -5 아웃이고요. YAML이고요. 그 다음에 파일은 my 그 다음에 nginx 그 다음에 하이픈 그 다음에 파드라고 한 다음에 YAML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 치시면 dir을 하시면 저희가 파일이 my-nginx pod YAML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저희가 보면서 좀 수정하기 편하도록 VS 코드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S 코드에서 my-nginx pod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뭐 있어도 되지만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뭐 nginx 이미지는 nginx고 my-nginx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DNS 폴리시 필요 없고요. 리스타트 폴리시도 지금은 할 건 아니고요. 스테이터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좀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들어지셨으면 파드를 한번 실행시켜서 저희가 그 파드가 생성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터미널로 오셔서 클리어하시고 자, 이번에는 파드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베 CTL 자, 그 다음에 명령어는 apply입니다. YML을 실행시키는 명령어는 apply고요. -f 하신 다음에 kind 하신 다음에 my 하신 다음에 탭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my-nginx pod YML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엔터를 쳐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my-nginx입니다 라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조회하는 명령어는 쿠베 CTL 그 다음에 get pads 해주시면 되고요. 뭐 옵션들은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my-nginx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드가 하나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제 외부에서 얘를 접근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파드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클리어를 통해서 화면을 좀 지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서비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베 CTL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서비스니까 expose라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드를 연결해야 된다고 했었죠. 파드는 my-ngin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칸 띄시고 백틱 자, 그 다음에 타입은 저희가 노드 포트로 만들어야 되겠죠. 노드 포트 자, 그 다음에 백틱 자, 그 다음에 포트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포트는 80이죠. 그 다음에 백틱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타겟 포트겠죠. 타겟 포트 8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지금 되게 뭐 타겟 포트냐 노드 포트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제가 뒤쪽에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실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틱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임이고요. 네임은 my 그 다음에 nginx 그 다음에 서비스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틱 작업해 주시면 되고 자, 이제 뱉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런으로 하시면 되겠다고 했었죠. 드라이런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
자, 그 다음에 YAML로 뱉어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my nginx 그 다음에 service.yaml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파일로 뱉어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실행시키시면 안 되고 저희가 아까쯤에 보셨던 노드 포트와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VS 코드 들어가셔서 저희가 kind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컨테이너 포트가 3008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 3008이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타고 파드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걸 좀 지워주시고요. 저는 요거 지웠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도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나머지는 손댈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손댈 게 없고 뭐만 해주면 되냐? 노드 포트만 하나 추가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셔서 타겟 포트 밑에다가 그 다음에 노드 포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보신 것처럼 kind config에 있는 외부에서 접속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30080이라는 포트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외부에서 8080으로 접속을 하면 이 아이가 30080을 찾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다시 80을 찾을 거고요. 그럼 nginx가 실행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서비스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올려주도록 하죠. 자, 클리어 해주시고요. 자,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apply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후배 ctl 그 다음에 apply 자,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my 해주신 다음에 서비스 yml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엔터 치시면은 서비스 my nginx 서비스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두 개가 만들어진 아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보신 것처럼 자, 클러스터 먼저 전체를 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어 하나 해주시고 전체 확인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클러스터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kind get clusters 자, 이렇게 하시면 clusters 자, 해주시면 저희가 보시는 데모 클러스터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파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배 ctl get pads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실행시키시면 저희가 my nginx라고 하는 저희가 nginx를 가지고 만든 파드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서비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배 ctl 그 다음에 get svc 서비스 컨트롤러죠. 자, 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my nginx 서비스가 지금 노드 포트로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죠.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희가 시크릿 창에서 지금 보시는 nginx를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호스트 대대 8080 포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nginx가 실행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저희의 목적은 nginx 내부로 들어가서 저희가 요 첫 번째 인덱스 html을 바꿔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kubectl 명령을 통해서 파드의 내부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셔서 파드 이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파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드의 이름은 my nginx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ubectl 그 다음에 도커랑 명령어가 똑같습니다. exec 그 다음에 -it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y -nginx 자, 그 다음에 하이픈 2개 쓰시고 슬러시 bin 그 다음에 bash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bash가 접근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컬 명령어를 먼저 좀 설치해 놓도록 하죠. apt update and 2개 그 다음에 apt install 자, 그 다음에 컬 그 다음에 -y를 통해서 저희가 컬만 좀 설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내부로 접근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nginx를 안 써보신 분들은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cd us 아래 그 다음에 share에 자, 그 다음에 nginx에 그 다음에 html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ls를 쳐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index html이 있는 걸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를 한번 할게요. 클리어 한번 하시고 자, 에코 명령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죠. 새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커테이션으로 h2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h2 안에다 닫아주시고 저희는 뱉어낼 거고요. 그 다음에 index.html로 뱉어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간단히 하나 써주도록 하죠. hello from 그 다음에 my nginx. 자, 이렇게 하나 작성주고요. 그 다음 with. 자, 그 다음에 kind 라고 하나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컬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변경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이고요. 그 다음에 로컬호스트라고 그냥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쯤의 화면이 아니라 지금 hello from my nginx with kind 라고 하는 애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시크릿 탭을 새로 하나 열어서 자, 로컬호스트 그 다음에 8080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렇게 hello from my nginx라고 인덱스가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진행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문제는 아닌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파드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확인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지금 보시는 노드 클러스터에 대한 관련한 정보들을 쉽게 GUI로 볼 수 있도록 렌즈를 저희가 설치해서 한번 보는 것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해 드리면 저희가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EXIT로 나와주시고, 자, 그래서 뭐 확인한다 라고 하시면 뭐 클러스터로 확인한다 라고 하시면 kind 그 다음에 get cluster. 자, 이렇게 확인한다. 이게 클러스터로 확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파드를 확인한다. kubectl get pads. 이렇게 확인한다. 그 다음에 서비스를 확인한다 라고 하시면 또 kubectl 그 다음에 get svc. 뭐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해 줘야 되는 저희가 CLI 명령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계속 확인하거나 여러 개가 많을 경우에는 좀 확인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렌즈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렌즈를 저희가 설치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즈 브라우저를 하나 열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브라우저를 하나 열어주시고 뒤쪽에 가셔서 자,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자, K8S 렌즈라고 검색해 주시면 자, K8 렌즈 DEV 쪽으로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 여기 밑에 중간에 있는 랩 다운로드를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버전에 맞는 OS에 맞는 아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윈도우 x64 exe 파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고요. 그럼 저희가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가셔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으로 그냥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모든 사용자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누르시고 예 누르시면 되겠죠. 자, 설치는 그대로 이 폴더에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면 왓침을 눌러서 저희는 실행하기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즈가 실행되고 있고요. 자, 실행이 되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클러스터를 다 읽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희가 kind 데모 클러스터 저희가 만들어놨던 거죠. kind로 만들어놨던. 자,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은 다른 거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근차근 저희가 보시게 될 거고 저희가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워크로드스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버뷰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파드가 하나 올라간 게 보이실 거고요. 아까쯤 이름이 엔진X였죠. 그래서 파드 눌러보시면 여기 nginx라고 하는 my nginx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하나 올렸죠. 그래서 네트워크 쪽에 보시면 서비스. 자, 그러면 my nginx 서비스가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그렇다면 CLI 명령을 통해서 이제 삭제를 하면 이게 자동으로 삭제되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뷰에서 좀 처음에 파드를 없앨 거니까 파드를 눌러보도록 하죠. 자, 파드 화면에 들어왔고요. 자, 파드에서 저희는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CLI 명령을 통해서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터미널로 가주시고요. 터미널 화면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리어로 화면을 좀 지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파드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MyNginX입니다. 물론 여기서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어는 쿠베 ctl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딜리트 그 다음에 파드 그 다음에 이름은 my-nginx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시면 자, 파드가 삭제됐고요. 그럼 여기서 삭제된 게 빠지시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서비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탭을 열어줬고요. 자, 그러면 MyNginX 서비스라는 게 있겠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후배 ctl 딜리트 자, 이번에는 svc 서비스 컨트롤을 삭제한다고 했고요. 자, 이름은 my-nginx 서비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삭제가 됐고요. 렌즈에서 삭제된 게 보이겠죠. 자, 이번에는 클러스터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러스터 삭제는 kind죠. kind 클러스터니까요. kind 딜리트 그 다음에 클러스터 그 다음에 하이픈 name이고요. 자, name은 kind는 kind 명령 때문에 kind를 안 붙여도 됩니다. 데모 하이픈 그 다음에 클러스터 자, 그러면 클러스터가 삭제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오늘은 튜토리얼에서 되게 간단하게 작업을 했는데 지금과 같은 작업이 좀 잘 되어 있어야 저희가 만들어 놓은 북마커 API와 북마커 UI 그 다음 DB까지 해서 저희가 도커 파일을 만들고 다 올리는 방법들을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튜토리얼은 한두 번쯤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명령어 정도만 잘 이해하고 계시거나 그 다음 옆에 모니터에 잘 붙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언제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